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임신과 출산이다. 출산할 때 상당히 힘을 많이 줬거나 아니면 아기가 너무 컸거나, 우리가 분만할 때 아기가 잘 안 나오면 의사 선생님들이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밀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끌어당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출산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완증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성관계만으로도 이제 질이 좀 늘어난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의심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산뜻 의사 원영석입니다. 자, 오늘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질이완증이나 자궁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질이완증이랑 자궁탈출증을 만약에 방치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탈이랑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실제로 자궁탈이 있는 분들 보시면 질이완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궁탈 환자분들 오시면은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질의 용적률이라는 거는 질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 공간에 몇 cc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골반저 근육의 수축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는데, 자궁탈 환자의 대부분이 질이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늘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림코어를 활용해서 자궁탈 수술을 하게 되면 그 공간 사이즈가 보통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질이완증 역시 임신과 출산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출산을 할 때 아기 머리가 골반저 근육을 통과하게 되면은 골반저 근육에 손상이 오게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질이완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질이완증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궁탈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꼭 되는 건 아니고요. 질이완증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자궁탈출증이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질이완증이 있다는 건 맞는데, 질이완증이 있는 분들이 무조건 자궁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둘 다 공통적으로 골반저 근육의 손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임신과 출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질이완증의 가장 큰 문제는, 자궁탈은 일단은 이제 당장 불편하잖아요. 자궁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뭐 소변 보는 것도 불편하고 겁이 나죠. 이렇게 자기 장기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아니면 또 내려오는 느낌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창피해요. 이게 자궁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되고 남한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질이완증 환자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멀쩡해요. 자궁이 뭐 보이지도 않고, 소변 보는 것도 약간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변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고, 다만 요실금 증상이 동반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근육이 이제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서 질이 늘어나게 되면은 골반저 근육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방광과 요도도 지지하거든요. 그게 약해지니까 요도가 이제 슬슬 내려오고 방광도 내려오죠. 주로 요실금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자궁탈 환자는 대부분 방광류를 동반하죠. 예, 그게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이완증이 출산하고 나서 한욕기 보통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이제 자궁도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면서 질의 상태도 다시 복원이 되고 골반저 근육도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상태로 남는 거예요. 골반저 근육이 선천적으로 좀 약하거나, 출산할 때 상당히 힘을 많이 줬거나, 아니면 아기가 너무 컸거나, 우리가 분만할 때 아기가 잘 안 나오면 의사 선생님들이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밀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끌어당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난산을 하는 경우에는 질이완증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 이유는 골반저 근육의 손상이 더 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이완증은 결국은 골반저 근육의 손상으로 온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너무 손상도가 심하다. 우리가 질이완증이라는 게 질의 공간 사이즈를 재서 공간의 사이즈가 얼마 이상이면은 심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75가 넘으면 좀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70에서 75 사이는 약간 있다고 얘기하고, 80이 넘으면은 이거는 뭐 환자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80이 넘으면은 아주 중증 상태, 80에서 75는 그냥 질이완증이 있는 상태, 75에서 70 사이는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이완증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 80 이상은 드림코어를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나중에 자궁탈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미 골반저 근육의 손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질이완증만 있지만 나중에는 자궁이나 방광이 같이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80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상태를 봐야 돼요. 75에서 80인 경우 드림코어라고 하는,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이제 질이완증을
이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질 점막을 활용을 해가지고 질 점막을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좁히는 수술, 그리고 골반조 근육을 제거하는 수술로만으로도 질이완증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질이완증이 심각한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로서 바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질이완증은 심하지 않은데 그 드라마틱하게 드링크만큼 좁아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질 점막을 우리가 성형을 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만족도를 상당히 느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질이완증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약간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파트너에게 만족을 못 시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할 때 질방기 소리가 난다고 이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여성들은 상당히 창피해하죠. 되게 당황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질이 많이 늘어났고 상대방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성적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질이완증이 전혀 없어요. 아주 정상적인 그런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질이완증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치가 70 내외 정도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도 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질 필러를 권합니다. 질 필러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늘어나지 않는 환자들한테 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질 필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공간이 적게는 3cc에서 많게는 5, 6cc 정도 줄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질방기가 어느 정도 멈추고 환자분도 일단 내가 이 시술을 했기 때문에 나는 좋아졌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질 필러를 추천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출산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완증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성관계만으로도 이제 질이 좀 늘어난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의심하는 거는 선천적으로 골반조 근육이 좀 약하신 분들이에요. 좀 관계를 할 때 좀 무리하게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완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출산을 나중에 하고 나서 꼭 드링코아 수술을 하는 걸 권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골반조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궁탈이나 방광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궁탈 환자에게 있어서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복강경을 활용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수술의 단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것도 일부 자궁을 적출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궁에 메쉬를 부착을 해가지고 골반 뼈에다가 붙인다는 거예요. 천추 쪽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궁만 이제 끌어당겨 올려주는 수술이지 그 나머지 장기들 방광이나 직장에 대한 교정이 없다. 만약 교정을 하려면 따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2차로. 그리고 또 하나는 드링코아는 자궁탈도 교정을 하지만 질이완증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자궁탈 수술 환자들은 질이완증이 대부분 다 있다고 그랬죠. 거의 한 95% 이상 있기 때문에 수술하게 되면은 보통 10에서 20cc 줄어든다고 그랬죠. 이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자궁탈도 교정을 하지만 질이완증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의 공간이 넓다는 거는 단순히 부부 관계에도 좀 문제가 되겠다로만 보지 마시고, 공간이 넓은 만큼 장기들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좁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단순히 그 질 점막만 활용을 해서 좁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넓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가 용적률이 아주 심각하게 늘어나지 않은 분들한테만 질 성형 수술을 권한다고 그랬던 거고, 그러나 이제 그 75에서 80 이상 되는 분들은 드링코아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완증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정확하게 진단하려면요, 질의 공간 사이즈를 재는 게 우선이에요. 골반조 근육의 수축력도 체크를 해야 되고, 자궁이 아직은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을 내진해 보면은 좀 잡아당겨 보거든요. 그래서 자궁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한 후에 자궁탈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고 질이완증이 심각하면은 드링코아 수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궁탈이 생길 가능성이 지극히 낮고 그러나 질이완증만 좀 약하게 있는 경우에는 질 성형 수술을 가게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질 필러는 가급적이면은 출산 전에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출산 후에는 대부분 질의 공간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수술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반영구적입니다. 질 필러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대부분 출산 전에, 특히 미혼 여성이거나 관계만 좀 여러 번 했는데 질이 좀 늘어났다 하는 분들, 실제로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질 필러를 추천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질이완증과 자궁탈 연계해서 그리고 질필러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거나 병원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